네, 퍼널 마케팅 오늘 6회차 그리고 마지막 퍼널 마케팅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될 부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트 3 부분 1대 다 판매에서 13번, 14, 15번을 제가 담당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세 가지 비밀, 그 다음에 스택과 클로즈, 시험 클로즈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맡아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파트 4는 길잡이 못하기는 장희 대표님이 맡아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파트 3 일대다 판매 10배 수익을 내는 프레젠테이션 스크립트입니다. 지금 제가 파트 3를 쭉 하는 부분들은 그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야 될 스크립트를 쭉 나타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세 가지 비밀이란 뭔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각각 그 슬라이드 자체가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조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못된 믿음 타파입니다.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미노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도미노가 쓰러지지 않는다면 청중의 다른 잘못된 믿음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즉 매개체에 대한 거, 내적 믿음에 대한 거, 외적 믿음에 대한 것 이런 잘못된 믿음을 타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세 가지 핵심적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앞 시간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부분이죠. 근데 용어들이 좀 이제 여러분도 자꾸 들으시면은 좀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매개체에 대한 것, 이 매개체라는 거는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뭐 그거는 우리가 인스타가 될 수도 있고 페이스북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방법론도 될 수 있고 그죠?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매개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개체에 대한 어떤 잘못된 믿음, 그 다음에 내적인 잘못 믿음. 내적인 잘못 믿음은 거는 스스로 역량에 대한 어떤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적인 믿음은,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환경이, 이런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아. 같은 이런 외적인 환경에 대한 믿음, 잘못된 믿음. 이 세 가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핵심적인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 판단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매개체 또는 새로운 기회에 대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잘못된 믿음. 내가 지금까지 이런 것들에 익숙해 왔는데 이 새로운 기회가 과연 내가 익숙하지 않는데 잘할 수 있을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들, 그런 어떤 내가 익숙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 또 의심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잘못된 믿음들에 대한 것들이고요. 내적 믿음은 이런 기회를 내가 이런 기회를 이용할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이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뭐 이런 거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고요. 세 번째는 외부의 힘, 뭔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요인들을 이런 환경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될 것 같아라는 이런 세 가지 요소라는 것들이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잘못된 믿음을 깨부수는 에피파니 브리지 스토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피파니 브리지 스토리라는 걸 들었죠. 깨달음의 순간, 그죠? 뭔가 새로운 깨달음의 순간. 그래서 그 깨달음의 순간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내가 잡게 되도록 하는 거를 이해하도록 이야기를 들려줘서 그 깨달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에피파니 브리지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빅도미노 붕괴를 저지하는 핵심적인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 잘못된 믿음을 깨뜨릴 수 있도록 하는 에피바니 브리지 스토리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 첫 번째, 매개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은 내게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이런 것들을 결국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적인 잘못된 믿음. 괜찮은 것 같지만 기술적인 면을 내가 잘 몰라서 그걸 구축할 줄 못할 것 같아. 마케팅이 단어가 퍼널 마케팅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뭔가 개발을 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뭔가 알아야 될 것 같아. 난 기술적인 부분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 잘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퍼널 마케팅 하면 뭐 랜딩 페이지 만들어야 되는데, 난 디자인을 잘 못하는데, 나는 거기에 양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난 개발할 줄 모르는데, 이런 거에 대한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잘못된 믿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잘못 믿음. 퍼널 마케팅 들어봤더니 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정작 퍼널 마케팅이 사람을 오게 하는 방법을 나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요즘 뭐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 과연 오게 할 게 있을까? 이런 어떤 외적 환경에 대한 잘못된 믿음.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을 깨뜨릴 수 있는 에피바니 브리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에피바니 브리지 스토리를 써라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잘못된 믿음, 세 가지에 대한 거를.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다? 새로운 매개체, 새로운 기회에 대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런 기회를 맞이했고, 또 그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냈는지, 또 새로운 기회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러셀 브루슨 같은 경우는 기존 퍼널을 활용해서 새로운 퍼널을 만들었는지 설명을 하는
퍼널 해킹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통해서 잘못된 믿음을 깨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기술적인 면을 잘 모른다. 자, 나는 뭔가 이 소프트적인 것들 이런 걸 잘 몰라 했을 때 기술적인 면을 모르더라도 클리퍼너스라는 거를 이용하면은 기술적인 면을 모르더라도 나는 디자인을 모르더라도 나는 프로그램을 모르더라도 바로 뚝딱뚝딱 30분이면 웹사이트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잘못된 믿음을 깨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잘못된 믿음은 어우 사이트를 만들었고 랜딩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곳에 사람들을 오게 할 방법을 잘 모르겠어. 그랬을 때 쉽게 방문자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인해서 바로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깨뜨릴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비밀을 적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잘못된 믿음, 그에 대항하는 에피바니 브리스토리와 함께 비밀로 다시 푼다고 그러는데, 앞에 첫 번째 잘못된 믿음, 채널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 대한 거를 이야기할 때, 100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경쟁자들이 만든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퍼널을 윤리적으로 훔치는 방법. 그러니까 퍼널 해킹에 대한 거를 첫 번째 비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이 퍼널 해킹이라는 비밀을 통해서 잘못된 믿음을 깨뜨렸던 거고요. 두 번째 믿음. 나는 뭔가 소프트웨어를 잘 모르는데, 나는 디자인을 모르는데, 나는 프로그램을 모르는데라는 거를 이야기했는데, 바로 클릭 퍼널스에 있는 퍼널 복제라는 기능을 통해서 쉽게 복제해서 쉽게 바로 웹사이트를 만들고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알게 되는 이 비밀을 또한 에피바니 브리지 스토리에 포함된 겁니다. 세 번째, 나의 첫 번째 방문자의 해킹. 그러니까 나는 외부로부터 잠재 고객의 어떤 트래픽을 불러들이는 걸 잘 못할 것 같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믿음을 바로 퍼널 해킹을 통해서 쉽게 외부로부터 트래픽을 갖고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비밀, 세 번째 비밀을 가지고 바로 에피바니 브리지 스토리의 비밀을 제시를 한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뭐 하는 법 문장을 이용한다 그래서 호기심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깨뜨리고 재구축하기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특히 이제 웨비나를 통한 완벽한 웨비나를 통한 프레젠테이션은 뭐냐?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치는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전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즉 전략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즉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가르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술이 아닌 전략을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술을 미리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판매에 오히려 큰 타격을 입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잘못된 믿음 패턴을 식별하고 그다음에 이를 타파하여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재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전술을 가르쳐 주더라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진정한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술을 알려주면 오히려 더 그런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러셀 브루슨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면서 결국은 새로운 믿음을 줌으로 인해서 결국 빅도미를 깨뜨리고 새로운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고 그 기회를 바로 나의 비즈니스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러한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바꾸지 않고 이런 믿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즉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지 않으면은 그런 믿음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믿음을 깨뜨리고 바로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거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핵심적인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비밀 슬라이드 넘어가기 이야기입니다. 자, 세 가지 비밀을 이런 슬라이드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들어가는 슬라이드를 지금부터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7인데 지난주에 했던 것들이 6번까지의 빅도미너에서 6가지 슬라이드가 나왔고요. 오늘은 7부터 시작해서 40분대까지 슬라이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내가 나중에 직접 뭐 이런 설명에 완벽한 웨비나를 내가 한다 그럴 때 이런 슬라이드를 통해서 내가 그 웨비나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책에 이 슬라이드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나중에 오늘 설명드린 거를 참고를 해서 책을 통해서 직접 슬라이드를 만드실 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비밀 나왔죠, 그죠? 퍼널 해킹을 하는 비밀, 두 번째 퍼널을 복제하는 비밀, 세 번째 나의 첫 번째 방문자 해킹하는 범밀, 그죠? 이 세 가지에 대한 비밀들을 소수를 하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 첫 번째 비밀 말하기 슬라이드. 그래서 첫 번째 비밀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퍼널 해킹하는 비밀인데 바로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프레임 소개하기. 즉, 내가 다른 올린 성과들, 내가 새로운 기회, 또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올린 성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 또 그 성과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위에 나왔던 것 자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에피바니 브리지 스토리의 다섯 가지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배경 이야기, 1단계 배경 이야기, 2단계 여정, 3단계 새로운 기회, 4단계 프레임워크, 그다음 5단계 성취와 변화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저희 경험을 통해서 에피바니 브리지의 쭉 단계를 한번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에 대한 에피바니 브리지 기본 이야기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프레임워크 부분들은 다시 네 가지의 어떤 단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경 이야기와 경험할 때 들은 이야기, 그다음 전략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사회적 검증 사례를 이야기하는 이런 에피바니 스토리를 공유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섯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프레임워크를 소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초기에 에피바니 브리지 스토리에서 들었기 때문에 여기선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프레임워크에서 우리가 에피바니 스토리 이야기 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욕망을 가지고 달성하려고 했던 전략은 무엇인지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프레임에 따라서 내가 얻은 성과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프레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얻은 성과는 뭔지, 이게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었거나 경험한 이야기 공유하기. 즉, 여기에서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직접 내가 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 아니면 또, 비용을 지불하고 얻었던 경험들,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프레임을 경험했는지 또는 듣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프레임워크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자, 그 다음에 에피바니 브리지 기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나오는 에피바니지 채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러셀 브레스는 기원 이야기를 들려줄 때 감자총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에는 크게 배경과 여정과 새로운 기회와 프레임워크와 성취라는 과정을 통해서 들려줬는데요. 바로 감자총이라는 이야기는 학생 때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도와주고 싶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온라인을 통해서 비즈니스 할까를 고민하다가 감자총이라는 구글 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한 건 많은데 누구도 판매하고 있지 않는 걸 알게 되면서 감자총을 만들어서 그 과정을 녹화를 했고, 그죠? 그래서 DVD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되게 성공적으로 온라인 비즈니스를 성공했어요. 근데 구글 자체가 광고비를 10불에서 50불로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 팔아도 적자가 나는 상황이 됨으로 인해서 판매를 중단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친구인 마이크 필세임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친구야, 우리가 햄버거 가게 가게 되면은 햄버거만 파는 게 아니라 거기는 콜라도 팔고 포테토칩도 파는데 이렇게 묶어서 팔게 돼서 업세일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단가가 높아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한번 비디오만 팔지 말고 감자총을 만드는 각종 재료를 같이 팔아보면 어떻겠니? 라는 제안을 해서 러셀 브루스는 최초로 그걸 통해서 퍼널이라는 경험을 새롭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뭐냐? 바로 이런 퍼널을 개발하게 됩니다. 퍼널이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게 됐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됐고 아내가 은퇴해서 전업주부가 되는 이런 과정의 기원의 이야기들을 러셀 브루스는 들려주게 됩니다. 자, 에피바니 브리지 스토리 매개체 이야기입니다. 자, 매개체 프레임워크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경 이야기, 여정, 새로운 기회, 프레임워크, 성취라는 과정을 통해서 들려주는데요. 배경 이야기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모델로 삼으라. 토니 로빈슨의 어떤 조언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을 모델로 삼으라. 그걸 바로 퍼널 해킹을 하게 된 바로
계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보충제라는 회사를 차렸지만 잘 되지 않았던 거죠. 실패했던 거죠. 그래서 이 보충제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를 해킹을 했는데 하룻밤 사이 10배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겁니다. 그 판매자가 어떻게 광고를 하고 어떻게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구매자를 하고 어떻게 결제를 해서 업세일을 하고 하는 과정들을 다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프레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널 해킹이라는 프레임을 깨닫게 된 거죠. 러셀 브런슨이. 그래서 네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포널 해킹하는 방법을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돼서 다른 해커들도 수많은 이 퍼널 해커를 통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즉 처음 비즈니스를 할 때 내가 장렬하게 전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잘 되고 있는 업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업체가 어떻게 고객을 유입하고 가치를 제한하고 판매를 하는지에 대한 퍼널 해킹을 통해서 바로 성공적인 것들을 이뤄내는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바로 에피파니 브리지 매개체 이야기를 통해서 러셀 브루스는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가르치는 슬라이드, 매개체. 자, 이 슬라이드는 프레임워크가 뭔지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이제 미니 에피파니 브리지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퍼널을 찾는다, 그 다음에 해킹을 한다. 그 다음에 아까 해킹은 이런 5단계를 통해서, 4단계를 통해서 해킹을 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자신의 청사진을 만든다. 4단계는 클리퍼넷의 퍼널을 구축한다. 요거는 이제 에피바니 브리지 스토리 부분에서 프레임워크 전략을 가르쳐 주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례 연구 슬라이드. 즉, 이 사례 연구 부분들은 당신의 프레임을 이용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사례를 연구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마케팅 설계자에서 브랜드 설계자 초기에서 나왔던 거죠. 내가 어떤 새로운 프레임을 먼저 나한테 적용하고 그다음에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적용하고 그다음에 그 적용한 사례를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퍼뜨리는 거. 바로 이게 바로 사례 연구고 사례 공유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조적인 에피바이 브리지 스토리 공유하기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잘못된 믿음을 깨뜨린다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아마도 뭐뭐뭐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글쎄 이렇게 이제 요 문구에다가 써서 이렇게 활용하는 거를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도 방문자를 많이 늘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하루에 100번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걸 클리퍼너스를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랜딩 페이지에 정말 수많은 사람을 유입해야 될 것 같지만 100번만 클릭했으면 충분하다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믿음을 이런 어떤 글을 통해서 깨트리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잘못된 믿음을 제시하는 깨트리는 부분에서 뭐 30초 내지 60초 정도에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왜 잘못되었는지 그다음에 정말 새로운 믿음에 대한 것들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트를 그렇게 활용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프레임 워크시트. 자, 여기 5단계의 프레임워크의 5단계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밀 두 번째 흐름으로 통해서 첫째 비밀을 기술한다. 세 번째 프레임워크 이름을 소개한다. 경험에 대한 에피파니 스토리를 들려준다. 프레임워크 전략을 가르친다. 그 다음에 에피바니 브리지 스토리를 들려준다. 라는 형태로 내용들을 기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스스로의 어떤 역량의 부족 여기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 대한 거를 가질 때 또 내적인 잘못 믿음은 뭐냐면 나는 기술적인 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언어를 잘 구축할 수 없을 거야. 이럴 때 바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도입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경 이야기, 여정, 새로운 기회,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성취라는 5개 단계를 통해서 그 잘못된 믿음을 깨트리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는 뭐 홈페이지 하나 구축해야 돼, 랜딩페이지 하나만 구축하려고 하면 프로그래머도 필요했고 디자이너도 필요했던 겁니다. 이건 이제 러셀 브랜슨의 이야기를 이제 그 하나의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업자 도트가 이런 어떤 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간편하게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새로 기회가 돼서 퍼널 클럭스라는 걸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쉽게 퍼널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퍼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뭐 프레임워크를 다양한 템플릿을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브랜드 올리도록 템플릿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문안을 넣고 또 모바일에서 환경에도 확인하고 그리고 퍼널을 가동하면 바로 퍼널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도 뭐 다양한 리디젠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위시펀드도 그렇고 허브스팟도 그렇고 이런 마케팅 자동화를 이용하면서 제가 뚝딱뚝딱 만들면 기본적인 내용이 있으면 30분이면 하나의 아주 괜찮은 사이트 하나를 만들거든요. 바로 그전에는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최소한 7일 또는 2주가 걸렸어요. 제가 기획안을 만들어서 스토리를 만들어주면 디자이너가 디자이너하고 프로그래머가 그게 세팅까지 해주는데 빨라야 일주일 정도는 걸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뚝딱 하면 저는 30분 만에 만들어 올 수 있는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바로 나는 기술적인 면을 잘 모르기 때문에 폰으로 구축할 수 없어 라는 잘못된 믿음을 깨트리는 이야기로 들려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프레임워크 세트 소개하기 부분입니다. 자, 비밀을 기술한다, 프레임워크 이름을 소개한다, 뭐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가지고 소개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로는 자, 외적인 잘못 믿음을 깨는 것에 대한 에피바니 브리지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성공을 막는 외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경 이야기, 여정, 프레임워크, 성취라는 이 5단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잘못된 믿음 세 가지 비밀을 통해서 퍼널 해킹에 대한 거, 퍼널 복제에 대한 거, 나의 첫 번째 방문자 해킹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바로 퍼널을 어떻게 잘못된 믿음을 깨뜨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해 주는 거고요. 바로 이런 웨비나에 강의한 내용이 바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 단계로는 이제 마지막 한 시간을 앞에서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믿음을 깨트리는데 시간을 배려했다면은 이제 남은 시간은 뭐냐면 고객을 이제 구매하는데 예스라는 답을 받을 수 있는 그 다음 차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례에서 이 부분을 스택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택과 제안해서요.